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민서고요. 저는 해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원도 속초 여행 브이로그인데요. 오래간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아주 설레더라고요. 비록 날은 흐렸지만요. 장시간 이동할 땐 역시 책이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여행에서 제가 읽은 책은 문학세계사에서 나온 아멜리 노통부의 적의 화장법입니다. 아멜리 노통부는 1967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벨기에 소설가인데요. 저는 이 작가를 겨울서점님 채널에서 가수 장재인님이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통념과 관습을 비트는 작품을 쓰는 작가고, 장재인님은 여러 작품 중 특히 적의 화장법을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다만 2001년에 출간된 책이라 한동안은 절판 상태였는데요. 저는 예전에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뒀습니다. 찾아보니까 마침 작년 12월에 새로운 표지로 재출간됐더라고요. 이제는 어렵게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읽어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책에 대한 스포 없는 설명과 저의 감상은 잠시 후에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이번 여행에서 제가 다녀온 속초의 서점 3곳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서점은 완벽한 날들입니다.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인데요. 정말 가까우니까 고속버스 타고 속초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날들은 서점 겸 카페 그리고 북스테이를 운영하는 공간인데요. 저는 북스테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서 이번엔 서점만 구경했지만 다음번에 속초에 오게 되면 여기서 며칠 머물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요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규모 자체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독립서점의 매력이 극대화되는 곳이었는데요. 손글씨로 적힌 책에 관한 설명부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모아 꽂아두신 책들까지 책방지기 분들의 안목과 취향을 엿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책들이 곳곳에 꽂혀 있어서 보물찾기 하듯 한참을 머물렀는데요. 저는 여행에서 책방을 방문하면 되도록 한 권씩은 꼭 사서 나오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책을 사야 소중한 동네 책방이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그 책을 보면 당시의 여행이 맞닿아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이 책방의 이름이기도 한 메리 올리버의 산문 완벽한 날들은 당분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서점에 있는 다른 책들에 골고루 관심이 돌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고른 책은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고명재 시인의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입니다. 라임과 키위를 적절히 배합한 듯 산뜻한 표지가 눈에 띄는 시집이죠. 저는 팟캐스트 책이라웃을 즐겨 듣는데 최근 이 시집이 오은의 옹기종기 코너에 등장해 알게 됐습니다. 시인의 첫 시집이고 시인의 말이 특히 좋아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시인의 말만 짧게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여름날 나를 키우던 아픈 사람이 앞머리를 쓸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온 세상이 멸하고 다 무너져 내려도 풀 한 폭이 서 있으면 있는 거란다. 있는 거란다. 사랑과 마음과 진리의 열차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거란다. 아직 이 시집을 읽기 전이지만 이 시인의 말이 시집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 책이 편집자 K,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편집하신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서점은 3곳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문우당 무려 2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쓰는 서점이었는데요. 1984년부터 조금씩 규모를 키워서 2018년 즈음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더라고요. 규모는 거대했지만 이곳도 독립서점답게 큐레이션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당신의 목소리라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이 서점에 다녀간 분들이 나에게 책이란 뭔지,
그리고 나에게 문우당 서림은 어떤 곳인지를 적어둔 메시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귀여운 답변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고개를 들어야만 보이는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책과 문장으로 꾸며두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2층도 올라가 보면요. 2층에는 서림에서 자체 제작한 굿즈들이 쭉 놓여 있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가의 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작가의 방은 한 명의 작가가 집필한 도서를 한 자리에 모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공간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김영하 작가님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서점에 직접 들르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문우당 서림에서는 책을 사면 12개의 책갈피 중 2개를 골라 종이백에 부착해 주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구입한 책은 김림 작가님의 우울증과 홈파티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고요. 독립 출간물이라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는 구매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저는 작년 언리미티드 에디션 행사에서 이 책을 처음 봤는데요. 그때도 어딘가 강렬한 표지와 제목에 눈길이 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눈에 띈 게 반가워 골라봤습니다. 이 책도 작가 소개글을 읽어보자면 공학을 공부하다가 디자인이 궁금해졌고 디자인을 공부하다 공간이 궁금해졌고 그러다 서서히 글을 쓰고 싶어진 사람. 한동안 많이 우울했고 여전히 우울하지만 덜 우울해지기 위해 독서 모임을 여는 와인바를 열었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독서 모임을 여는 와인바를 운영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이 책 다 읽고 와인바도 언젠가 방문해 보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3번째로 제가 다녀온 서점은 동아서점입니다. 문우당 서림과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두 서점은 함께 들러보기 좋을 것 같고요. 동아서점도 독립서점치고 비교적 널찍한 공간이 특징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늘빛 매대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동아서점을 운영하시는 이수현 작가님이 쓰고 그린 아주 사적인 속초 여행지도라고 합니다. 괜찮은 기념품이 될 것 같아서 이 서점에선 책 대신 작은 지도를 하나 골랐고요. 서점을 조금 더 둘러보면 샛노란빛의 마음의 책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아련한 사랑 편지를 남겼고 어느 꼬마는 귀여운 일기를 적었네요. 저도 이번 여행을 기념하며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의 서점 3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서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아까 못다한 아멜리 노통부의 적의 화장법 이야기를 마저 해볼까요? 이 소설은 주인공 제롬 앙귀스트가 비행기 연착으로 공항에 발이 묶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불쑥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데요. 그의 이름은 텍스토르 텍셀, 네덜란드인입니다. 성가시게 말을 거는 텍셀 때문에 화가 나지만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도 없는 주인공은 결국 텍셀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옴기니의 말에 적힌 것처럼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처음엔 황당함을, 그 다음엔 역겨움을, 어느 순간 섬뜩함을 느끼다가 결말에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면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이 책 분량도 길지 않고 순식간에 몰입할 수 있을 만큼 흡입력 있으니까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인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편의 작은 철학 꽁트처럼 느껴질 만큼 생각해 볼 거리도 풍부하게 던져주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한번 완독하자마자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빠르게 재독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속초 여행에서 읽은 책과 다녀온 서점, 구입한 책들까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 둘째 날부터 속초에 무려 60cm의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저에게는 눈 구경을 원 없이 한 여행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